닥터들의 건강한 수다. 그 첫 번째 주제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될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인공관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과장님, 인공관절은 어떤 걸 인공관절이라고 하시는지 한번. 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수명이 완전히 다 했을 때 인공 치환물을 관절 내에 삽입해 줌으로 인해서 운동하시고 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수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민아 선생님 어머니가 네. 수술을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좀? 저희 어머니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되셨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 너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지금은 통증에서 약간 해방이 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관절의 기능을 다 하게 되면 정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관절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수술을 하는 것을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어떤 환자분들이 좀 찾아오시게 되나요? 아픈 사람들이 오죠. 아픈 사람들이. 아픈 분들이 오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베니타까지. 어떤 분들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래에는 무릎이 아픈 사람이 오죠. 네. 이제 그 분들 중에서 인공관절을 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이제 골라내고 적응증을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나이와 그리고 관절염의 단계를 보는데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의 가능하면 그렇죠? 65세 이상의 그리고 관절염 단계가 3단계나 4단계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네.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 4단계라 한다면은 거의 이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시는 거죠?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그 대퇴골과 경골의 그 관절이 이제 뼈가 붙는다 그러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자체는 사실은 요새는 의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결과가 참 좋은 수술이에요. 예, 그렇지만 인공관절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은 나이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65세. 그렇지만 이제 너무 심하게 관절이 안 좋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조금 더 일찍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한 수명을 20년 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김민아 선생님 어머님은 어떻게 그 수술 후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수술하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되셨고 외래도 한번 다녀가셨는데요. 일단 걸으실 때 뼈하고 뼈끼리 맞닿는 통증이 없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지금 뭐 걷거나 약간 평지 걷는 거 정도 하시는데도 통증이 없으세요. 네. 지금 바지도 예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진짜 인공관절 하시기 전까지 관절염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하셔서 오랜 기간 아프셨고요. 근데 수술을 결정하시기까지 많이 아프셨지만 이제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딱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수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또 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헌혈이나 이런 것들이 수혈도 어렵게 돼서 저는 이제 지정 헌혈까지 제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외래 진료를 보시고 이제 퇴원하시는 때까지 수혈은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수혈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무수혈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혈하지 않고 하는 수술인 거죠. 제가 이제 막 그 레지던트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이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혈을 꼭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체액이 한 5리터 정도의 수분이 있다면은 보통 한 번 수술할 때마다 거의 많게는 1리터까지 이제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수혈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수혈이라는 게 원래는 뭐 큰 사고가 난 환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수혈 자체도 어떤 적혈구랑 백혈구 있던 이런 혈액을 장기 이식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혈액에 의한 질병들도 또 감염이 되거든요. 뭐 네. 간염이라든가 에이즈도 뭐 감염됐다는 보고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혈은 반드시 필요한 분에게는 꼭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요새는 이제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일단 이 수혈 저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베인탁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혈 자체가 하나의 장기 이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크거나 작거나 누구에게나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이나 또는 이제 말초 혈관에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무수혈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위험성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무수혈 수술의 장점이 많이 있죠. 이렇게 무수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나요? 베인탁 과장님? 그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은 피가 좀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피가 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 2주 전쯤에 조혈 주사라고 하는 고용량의 철분 주사를 맞게 됩니다. 네. 이게 그 원료가 돼서 수술 당일쯤 해가지고 적혈구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 피를 만들게 되는 적혈구 생성을 최적화하게 되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관절강 안에다가 그 지혈제를 주사를 해주거든요. 이제 뭐 여러 논문에 나온 그 지혈제 용량과 그 지혈제를 또 몇 시간 정도 관절 안에 머물러야 되는지 저희가 네. 저희만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실혈량을 예전에보다도 훨씬 더 줄게 됩니다. 네. 그게 뭐 지혈제를 관절강 안에 넣고 예, 또는 정맥 주사로 넣고 수술 전에 고농도의 철분 제제를 맞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수술할 때는 최대한 출혈을 막으면서 수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지혈제를 통해서 거의 이 출혈량을 완전히 줄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수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그 시장에 풀려 있는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은 좀 트렌드가